노후 대비로 비트코인 모으신다면 현물만 모으는 분과 같은 비트코인인데 속도를 2배로 올리는 분이 갈립니다. 그 2배 버튼이 뭐냐면 BITU입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BITU는 잘 쓰면 엔진이고 못 쓰면 계좌를 찢는 칼입니다. 오늘은 그 칼을 노후 준비용 공구로 바꾸는 방법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말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은 그냥 코인판의 장난감이 아니라 전통 금융의 메뉴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돈의 성격이 바뀝니다. 개인만 하는 시장에서 기관도 들어오는 시장으로 바뀝니다. 규제와 회계와 보관이 불편해서 못 들어오던 자금이 버튼 하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무조건 오래 들고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면 다 부자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오를 때는 사고 떨어지면 팔고 다시 오르면 후회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변동성이 아니라 내 손이 마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2가지입니다. 첫째, 매수 타이밍을 내 감정에서 떼어놓는 시스템. 둘째, 적은 돈으로도 노출을 키우는 레버리지 도구를 쓸지 말지의 기준. 여기서 BITU가 등장합니다. BITU는 비트코인을 2배로 들고 있는 느낌을 주는 ETF입니다. 정확히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려는 상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2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넘어가면 결과가 2배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BITU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BITU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장기 보유 자체가 금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 보유를 하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엔진오일도 안 갈고 브레이크 점검도 안 하고 고속도로만 달리면 좋은 차도 망가집니다. BITU는 운영이 필요한 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략을 잡겠습니다. 노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투자. 살아남아야 복리도 기회도 다음 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ITU를 노후 준비의 전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노후 준비의 가속 페달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코어와 부스터의 분리입니다. 코어는 버텨야 하는 자산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혹은 현물 비트코인에 가까운 노출 혹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안정 자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스터는 기회 구간에만 힘을 더하는 자산입니다. BITU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비율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BITU는 전체의 5% 이내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익숙해져도 10%를 넘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BITU는 2배로 움직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하루에 5% 움직이면 BITU는 대략 그 2배 움직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계좌에서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체감이 달라지면 손이 흔들립니다. 손이 흔들리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먼저 심장을 묶어두는 겁니다. 다음은 매수 방식입니다. 노후 준비는 한 방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적립식이 기본입니다. 매주든 매월이든 본인이 계속할 수 있는 단위를 정하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야 가격이 내려갈 때도 공포가 아니라 할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BITU는 적립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ITU 적립식에는 룰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기계적으로 사되 기계적으로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코어는 무조건 적립식으로 계속 모읍니다. 둘째, BITU는 구간 적립식으로 모읍니다. 구간 적립식이란 특정 조건에서만 적립을 켜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단기 과열일 때는 BITU 적립을 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급락 구간일 때는 BITU 적립을 늘립니다. 이때 기준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기준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왔을 때 혹은 이동평균선 같은 간단한 추세 기준. 핵심은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BITU를 사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을 합니다. 2배니까 빨리 부자 되겠네. 그 생각이 계좌를 망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진폭을 키웁니다. 감정의 진폭이 커지면 투자자는 결국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BITU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 이전에 규칙을 강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5개를 걸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벨트 비중 상한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BITU는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5%로 시작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계좌가 생존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안전벨트 분할 진입. BITU는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삽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첫 변동의 멘탈이 날아갑니다. 나눠 들어가면 변동이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세 번째, 안전벨트 리밸런싱. 비트코인이 오르면 BITU 비중이 커집니다.
그때가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때는 구간에서 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 일부를 줄여서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맞춥니다. 이게 레버리지 운용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결국 한 번의 큰 하락에서 모든 걸 토해냅니다. 네 번째, 안전벨트, 손절이 아니라 동결. 노후 준비에서 가장 나쁜 패턴이 손절로 심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BITU는 손절 대신 동결을 씁니다. 조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동이 시작되면 BITU 추가 매수는 멈춥니다. 코어 적립식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BITU를 켭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가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벨트, 출구를 미리 정하기. BITU는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물은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ITU는 원칙 없이 오래 들고 가면 운이 투자 실력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출구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크게 오른 구간에서 BITU 물량의 일부는 코어로 옮깁니다. 현물 비트코인이나 본인이 정한 안정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 한 동작이 노후 준비를 현실로 만듭니다. 수익이 났을 때 계좌에 남겨야 합니다. 이제 실행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보 기준의 예시입니다. 코어에 45만원, BITU에 5만원. 이걸 그냥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BITU는 구간 적립식으로 조절합니다. 급등 구간이면 BITU는 0원으로 낮추고 그 돈을 코어로 옮깁니다. 조정 구간이면 BITU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립니다. 단 BITU가 전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올립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과속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매일 보시면 BITU는 독이 됩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노후 대비는 수익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자전 확인입니다. 다음은 흔한 함정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BITU를 현물처럼 생각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기준 2배입니다. 이 구조를 무시하면 결과는 내가 생각한 2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 비중을 키워서 한 방에 끝내려 하기. 노후 대비는 한 방이 아니라 한평생의 안정입니다. 비중을 키우는 순간 계획이 아니라 욕심이 됩니다. 욕심은 늘 고점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걸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팔기. 이건 인간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코어 적립식, BITU 구간 적립식, 리밸런싱. 이 3가지만 해도 기본 실수를 대부분 막습니다. 이제 예상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BITU를 언제 사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틀리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을 때 흥분해서 크게 사는 것. 그게 최악입니다. 대신 조정이 왔을 때 규칙대로 조금씩 사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중 상한을 지키세요. BITU 하나로 노후 준비해도 되나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엔진이지 집이 아닙니다. 집은 코어입니다. BITU는 집을 빨리 짓게 해주는 공구일 뿐입니다. BITU는 현물 비트코인 ETF랑 뭐가 다른가요?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데 초점이 있고, 레버리지는 하루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현물은 비교적 단순하고 레버리지는 운영이 들어갑니다. 본인 성향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BITU가 무섭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기회를 놓치기 싫습니다. 그럴 때는 BITU를 버리지 마시고 비중으로 다루시면 됩니다. 1%로 시작하세요. 비트코인에 노출은 하되 심장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노후 대비 비트코인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운영 규칙으로 승부가 납니다. 현물로 코어를 만들고 BITU는 작게 규칙적으로 리밸런싱까지 포함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모으게 됩니다. 시간이 쌓이면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4월 군맨의 BITU였습니다.